가을 햇살이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분당에 가는 중이에요. 염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길 진짜 막히네요. 대체 서울 경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빛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엄청 평화로워 보이네요. 전날 아침에 8시에 출발했으니까 일어난 것은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염색하러 간다고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고백하건대 저 원래 멀미예요. 그래서 저거 몇 단이나 떴을까? 많이 못 떴어요. 차 안에서 자야 돼요, 저는. 막 속이 울렁거려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못 봐요. 멀미하고 그래서 집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밖에 풍경 보면서 하늘 예쁘다, 단풍 예쁘다, 확실히 서울 경기로 올라가니까 단풍이 더 진하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신이 나서 이거를 빨리 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떠 보이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떴을 것 같고,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거 유튜브 찍으려고 일부러 보여주기식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해주는 남편한테, 나 이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멀미하기 전까지만 뜨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거야. 막 이렇게 되게 태연한 척 했답니다. 아, 맞아요. 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저의 귀요미. 제가 맨날 남편 귀요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냥 놀러 가는 셈 치고 데려다 줄게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편하게 갔다 왔어요. 제가 막 떨려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거 몇 줄 뜨고 나머지는 자다가 뭐 옆에서 헛소리 하다가 그랬어요. 그래도 묵묵히 남편이 데려다 줘가지고 진짜 편하게 잘 다녀왔어요. 저는 평냉 처돌이에요. 먹어줘야죠. 드디어 한 달을 기다린 염색을 시작해요. 먼저 실을 쭉 물에 담고요. 공방 구경도 잠깐 했어요. 25분이 넘게 걸린 조색 시간인데 저 청색 막 흔들더니 저 진짜 거리낌 없이 붓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텐데 지금 너넨 모르겠지. 선생님이 막 성격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되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저는 대충파예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영상이 엉망진창으로 막. 저는 하면서 배워가는 타입이라서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청색을 저렇게 많이 넣어서 제가 결과물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온통 파랑색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은 파랑이에요. 초반에 청색은 확 부어놓고 저거의 보라색? 좀 더 어두운 청색 같은 느낌인데 저건 또 찔끔찔끔 넣으면서 저 티슈에다 계속 찍어 바르는 거 보세요. 색깔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금 부어주시는 건 검정이에요. 색을 좀 어둡게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어두운 색깔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검정으로 이제 좀 맞춰봐라 했는데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이미 저 청색이 진해가지고 검정이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청색은 진짜 왈칵 부어놓고 검정이랑 이런 것들은 눈금으로 찔끔 찔끔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가망이 없어. 과거에 너는 그걸 몰랐겠지만 지금의 저는 알아요.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도할 때는 청색을 과하게 많이 넣지 말자. 색깔의 어둡기를 결정하고 싶었다면 저런 푸른 계열은 적당한 양을 넣어라 라는 것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 마지막 순간에 탁 찍은 게 제 은근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어두우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리고 처음에 찍어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퍼지는 색깔이 또 달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제가 저렇게 화장지를 팔락팔락 했겠죠? 그래서 더 넣으면 좀 더 어두워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품고 또 떨어뜨렸는데 또 비슷하고 색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그 화면에 나왔던 색대로 발현해내는 작가님들이 대단했고요. 온고잉 상품들을 하시는 작가님들은 매번 같은 레시피로 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몇 번을 지금 해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쌀만하다. 근데 너무 재밌다. 지금 물 붓죠? 아마 저 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정착하려고 제가 물을 부었던 것 같아요. 양은 250ml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염액이 라고 하셔가지고 물을 좀 섞으면서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아마 그냥 저는 염료를 더 넣었어도 될 것 같아요. 탁 찍어보고 아이고 멘붕, 응? 이거죠. 사고 정지, 행동 정지. 갈 길 없이 막 계속 스푼만 휘젓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떡하죠? 그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파란 계열이니까 그냥 해야겠다. 아우 귀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완벽주의자는 아니니까 거기서 좀만 더 어둡게 더 추가하면 되겠지. 처음에 제시하셨던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미리는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어두운 색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열심히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검정색 확확 넣고 있죠. 과학 실험 같으면서 미술 시간 같기도 하고 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잠시 저의 무한반복 휘젓기를 보실게요. 지금 5mm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35대 10인데 얘 마르면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라야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두 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 두 개는 몇 미리 차이 안 나지 않나요? 그쵸. 1mm, 5mm. 1mm.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500ml까지 물을 채워서 한번 농도를 250이거든요, 네. 얘가. 그럼 물을 205, 500까지 넣어서 또 가볼게요. 약해질까요? 너무 약해질까요? 많이 약해지진 않아요. 너무 끓지 않게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중간에 색이 붙으라고 베이킹소다도 뿌리고 해서 집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색이 잘 염색이 되고 있죠. 이게 염색이 끝난 상태. 스펙을 하기 전에요. 이렇게 골랐어요. 색을. 세 가지 색을 골라서 여기저기 잘 흩뿌려 줘봤답니다. 염색 마치고 대전에 들려서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를 먹고 왔어요.
저의 최애예요.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수요일이라 밝을 때 퇴근을 하네요. 그래서 원래 저 평소에는 하루에 3줄? 4줄? 이렇게 뜨거든요.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아야 3줄 정도 뜨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능한 많이 떠야 돼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샘플러니터 오밀조밀란의 아터제와 솜솜뜨개의 푸비를 합사해가지고 지금 제주 스웨터를 뜨고 있고요. 아터제에도 살짝 회색이 있어요. 근데 솜솜뜨개 회색하고 이렇게 딱 합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회색에 한 방울 하늘색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러다가 갑자기 진한 색이 나오면 또 청량함이 느껴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을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뜨면서 너무 편물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푸빌은요 그 쩌니님이 하시는 단카방에 계시는 분께서 저번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푸빌의 스와치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뭐 꽈배기 같은 것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늬 스와치였는데 너무 보들보들하고 무늬도 또렷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에 빠졌지 뭐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푸빌을 이용해서 뭔가를 떠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콰이어트라는 컬러고요. 네이비도 저는 지금 오로라 자켓에 걸려 있어요. 지금은 좀 멈춰 있지만 그래서 지금 뜨면서 부들부들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뜨고는 있지만 시간상으로 하루에 조금씩밖에 안 뜨니까 얘가 되게 더디게 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잡고 있으면 이렇게 물멍을 하는 것처럼 힐링이 된답니다. 보기에는 좀 더 회색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 저 오늘 자랑할 거 있어요. 이건 좀 옆으로 가고 저의 스너기의 논리에서 했던 염색 이 금방 저의 너무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들어간 학원이 보였죠. 저의 염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라고 답장 나죠 지금? 저는 사실은 진짜 어두운 남청색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져서 요즘에 한창 가을이어서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꽃놀이가 터져서 형광노랑, 빨강, 진초록, 그 다음에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들어간 그 오묘한 한 저녁 7시, 8시 넘어가는 그런 하늘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영상 전에 영상으로 편집이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공방에 가서 조색을 하는데 저는 진짜 청색이 들어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만 했지 더 어둡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청색을 왈칵 부었어요. 막 10mm씩 5mm씩 주사위로 조금 이렇게 부으면서 색깔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디고를 콱 부어가지고 그 인디고가 존재감이요 아무리 블랙 염료를 섞어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보라색도 조금 더 넣고 블랙 넣고 그러면 나중에 영상 그 제가 빨리 감아서 아마 편집을 해놨을 텐데 계속해서 뭘 추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검정이에요. 검정을 그렇게 많이 때려 부었는데도 검정이 안 보이죠. 그나마 검정이 이런 데일까요? 그래서 조금 맑은 하늘이 맑은 하늘? 아니야. 푸른 바다가 됐어요. 푸른 바다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푸른색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하고 초록색, 짙은 초록, 저는 카키 하고 싶었거든요. 초록하고 그 다음에 빨강 이렇게 스파클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막 이 하늘색 안에 너무 혼자만 스패클이 있는 건 싫어서 가능하면 하나 뿌릴 때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컬러를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빨강만 있는 게 아니라 초록도 같이 있고요. 노랑도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생각했던 그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푸른 바다 속에 있는 산호초 같은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총 3탈을 했어요. 핑거링 두께로 해서 합사해가지고 나중에 뭐 에이프릴 같은 가디건 뜨면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레를 지금 풀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라고. 바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답정 너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공방 사장님이 저는 스너기 앤 올리에서 했고요. 되게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염료 이런 거를 아낌없이 저희에게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부담 없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같이 하셨던 분도 뒤에 시간이 조금 애매했어요. 저희가 조색하는데 그 영상이 보니까 한 25분 정도를 조색을 썼더라고요. 90분 중에서. 근데 얘가 열도 올라가야 되고 색깔을 머금어야 되고 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조색에 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청색이 색을 머금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왜 끓이고 나서 염색물 붓고 살짝 스티밍 해가지고 이 끓이는 중간에 다 먹었으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청색인 거예요. 물이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제 거는 그냥 빨래부터 시작해서 건조까지를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택배로 받았거든요. 집에서는 못 말렸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걸 뭐 눕혀서 말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그늘에서 눕혀서 말려야 되는데 저한테 그럴 만한 공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거를 받아서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좀 바로 못 열었고 어제 퇴근이 늦어가지고도 바로 못 열었는데 어젠가 받았거든요. 근데 아우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뭔가 떠보고 싶은데 저는 아주 어두운 청색 레이시안 하나 뭐 아니면 거의 검정에 가까운 레이시안 하나랑 합사하거나 아니면 모헤어도 짙은 색으로 합사해서 떠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밝잖아요. 그럼 너무 얼룩덜룩할까봐 가디건이 좀 차분하게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종류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나중에 스와치를 뜨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해보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내가 원했던 색감이든 원하지 않았던 색감이든 나오면 이게 내 새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뻐요. 그냥 만족스럽고. 뭔가 저는 말하다가도 멈춰서 구경하고 있죠. 와인더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감거든요. 근데 막 실을 타레를 많이 사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콘사는 그냥 이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와인더 없이도 그냥 잘 사는데 요거 와인더로 제가 감았다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있다가 저는 제가 다니는 공방 겸 카페가 있어요. 가서 공방으로 운영도 하시기는 하는데 주로 카페에 가서 사장님하고 뜨개 수다 떨고 그냥 평소 수다 떨면서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감아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감는 모습 또 영상으로 잠깐 남겨둘게요. 저한테 없는 물건의 등장. 와인더와 물레예요. 지금 저곳에 저 지금 청색 원피스 입으신 분이 저 자주 가는 공방경 카페 사장님이에요. 거의 가서 맨날 수다 떨고 한 2시간, 3시간씩 3시간이 뭐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앉아있다가 점심 먹을 때쯤 혹은 늦은 점심 먹으려고 나올 정도로 가서 맨날 같이 뜨기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실친급이에요.
이제 제가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좀 빨리 돌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버벅대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전조 증상인 것 같아요. 이제 물레가 거의 끝나가니까 실들이 살짝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실 걸려있는데 텐션이 장력이 느슨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거예요. 저 아래 기둥에 실 감는 거 기둥에 제 실 감겨 있는 거 보이세요? 제 실이 갈리고 있어요. 나의 예쁜 실이.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지만 첫 물레질이었다는 거. 이런 결과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두운 색하고 합사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지금 아침 8시예요. 토요일인데 남편이 출근을 해요. 스케줄 맞춰서 생활하는 분이라 스케줄에 따른 거지 뭐 주말 주중 이런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 출근하는 거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앉아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곰돌이 딸기 우유를 선물 받았는데 원래 아래에 이렇게 시럽 있고 위에 흰색 우유였는데 제가 못 참고 막 섞었어요. 맛있네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핸드폰을 하면서 인스타를 보는데 솜솜뜨기에서 목도리 재능 기부? 이거를 모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회가 되면 이런 걸로 그 왜 모자뜨기에도 있고 하잖아요. 신생아 모자 이런 거 세이브 더 칠드런이었던가 네 거기에서 근데 이제 그 사업은 안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따뜻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끼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조그만 아이들 옷 떠주고 이런 기부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솜뜨기에서 목도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목도리는 진짜 지겨워서 못 뜨겠거든요. 조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나 지금 이거 신청한 샘플 어디터도 허덕이고 있고 내 바늘에 걸려있는 나머지 문어발들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또 욕심내서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내가 욕심내서 또 뭘 들이면 그걸 내가 시간 안에 끝낼 수는 있을까? 난 그렇게 빠른 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손솜뜨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집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목도리를 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이런 거는 안 정해진 것 같고 150cm? 폭이 20? 폭은 기억 안 나네요. 그래서 저 넷플릭스에서 필의 한 입만? 기분 좋은 한 입만?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기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골라갈 수 있게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라면서 그로서리 마켓 같은 거였는데 되게 신선한 과일들도 많이 있는 곳이었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되는 마켓이 있어서 후원을 할 거면 여기에 뭐 주소를 알려주면서 후원하세요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 그거를 딱 보고 우리나라에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구호품이나 아니면 뭐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꼭 우리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이걸 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쇼핑을 하는 것처럼 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진짜 멋진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피리 한 입만에서 요즘에 그렇게 무료 급식소 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한 회 하나당 한 편에 하나씩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겠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모르는 분야에서 게다가 요리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무료 급식소나 막 도시락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 문의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요즘 뭐라고 하죠? 행복복지센터인가? 이렇게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인가? 사람이 촌스러워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까지만 발전이 되고 그 이후의 단어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노인복지재단 이런 종류의 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반찬 배달하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저희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저 왜 횡설수설하죠? 잠이 아직 덜 깼나 봐요. 손솜뜨기 목도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마인드맵을 하는 것처럼 이 생각에 꼬리를 치고 꼬리를 치고 꼬리를 치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단 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아마 저 60단인 것 같아요. 이 단 늘려야 되거든요. 저 이것만 늘릴게요. 안쪽 면은요. 아, 이상하네. 아니야. 맞아요. 저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 짝수단이 예? 여기서는 짝수단이 겉면이라는데 저 지금 60단 뜨는데 앞면이거든요. 나 그럼 덜 뜬 건가? 그럼 어떡하지? 지금 좀 멘붕인데요. 아, 이거 무슨 일이죠? 홀수단을 안 뜨기. 그럼 이거 홀수단이잖아. 그럼 이거 59단이어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요, 저. 한 단 덜 있다고 해서 옷이 이상할까요? 모르겠어. 저 프르시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잠깐 멘붕이니까 잠깐 혼자 있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프르시오 하고 왔어요. 아니, 한번 떠봤다고 태블릿이나 저 종이에다가 몇 단을 뜨고 있는지 표시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셌거든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자리가 27단이어서 쭉 셌는데 맞게 센 것 같은데 자꾸 저랑 안 맞네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짝수단이 겉뜨기가 돼야 되니까 지금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짝수단인 것 같은데 안 뜨기인 거니까 한 단 그냥 하나 더 뜨려고요. 그럼 맞겠죠 뭐. 네, 그렇게 하려고요. 어,
자신 없다. 그래서 지금 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대본을 쓸까 봐요. 뭐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아, 제가 요즘 염색을 너무 온통 머릿속에 뜨개 생각밖에 없거든요. 염색 생각?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혼자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 같은 거? 아직 염색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이걸 다 배웠을 때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엄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인스타에 청년 창업 신청해라. 이런 홍보 피드가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지금 나한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 7천만 원이던데. 창업에 7천만 원보다 더 들겠죠, 근데. 근데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그 한참 바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뜨개형인지 테스트했던 거 많이들 해보셨나요? 저 그거 사업형 나왔거든요. 사업가?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업을 하진 않더라도 그거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가도 은행나무만 봐도요. 저거는 염료가 나올까? 그럼 내가 저거를 활동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잎을 주워와서 그것을 끓여서 염료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체험활동으로 만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노작교육처럼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체험활동 어떨까? 그럼 이제 그 체험활동을 데리고 온 엄마들, 라이딩을 한 엄마들도 힐링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럼 커피랑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유리 온실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 할 것도 아니면서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모든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고 모든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카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나요? 게다가 뜨개는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아마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언제든지 와서 자신의 푸잭백을 펼쳐놓고 이 커다란 책상 위에 그리고 거기서 뜨개를 하는 거죠. 오면 콘사 같은 것도 소분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물레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죠? 지금 너무 신이 났나 봐요. 상상만으로도. 그런 카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거 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유럽에 많지 않을까요? 하니까 저 유럽 출장을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 볼까요? 오빠 나 니팅 카페를 열고 싶은데 아무래도 현장 답사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나 지금 좀 프랑스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일본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덴마크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씨알이 먹힐까 모르겠네요. 청년 창업 7천만 원 신청 안 했어요 저 참고로. 근데 7천만 원 받았을 때 뭐에다가 쓸 건가? 지역하고 연관 사업이라는데 그럼 내가 이 지역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만으로도 벌써 신나요.
되는데 어제 제가 처음 한 달, 두 달 너무 뜨개에 빠져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진짜 등한시했거든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할 일은 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취미생활도. 그래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 혼자 다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건데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놀고 막 새벽 늦게 끝나는 사람이 새벽 늦게가 아니죠. 일찍 퇴근을 하는 건가? 새벽에 퇴근을 하면 당직 서고 그렇게 와가지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진짜 못 됐잖아요. 엄청 크네. 그래서 이제 좀 나의 본 생활과 취미 생활을 둘 다 현명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걸까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상상은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그것을 당장 구현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염색을 진짜 제가 배우게 된다면 광주 전남에 꼭 공방을 하나 만들고 싶긴 하네요. 현생이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살고 10년이 뭐야? 5년 뒤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뜨기만 할지, 아니면 진짜 막 천연 염색 배운다고 대학원을 갈지. 보니까 근처 지역 대학에 천연 염색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대학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저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단어가 되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이 드는 건가 이거? 슬퍼. 갑자기 아침부터 눈물이 글썽. 평생교육. 저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으로 헛소리를 뱉으면서 무슨 단어였지? 무슨 단어였지? 혀끝에 맴도는데 했거든. 평생교육에서 천연염색 코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올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거 자료를 검색해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잠깐 빠지면 열심히 거기에 몰두를 하고요. 그리고 흥미가 또 금방 떨어지는 편이에요. 열심히 몰두했으니까. 근데 이 뜨개는 안 그렇지 않을까? 계속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어느 정도 열정 있게 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오래오래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제가 보그 한번 해보고 싶다,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고 싶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실감으로 갔다가 공방 사장님한테 보그 여유 있게도 배울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수업 회차가 정해져 있는 거지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한번 도전해봐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기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끝 마무리가 약하다.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뒤로 가면 처음에 에너지를 너무 쏟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보고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시작은 했는데 현생도 살아야 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흐지부지 될까봐 섣불리 시작을 못 하겠네요. 저는 관심이 생기면 100 중에서 1만큼이라도 경험을 해도 되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안 해본 것도 해봐야 도전을 해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해보거든요. 그래서 안 끝내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어발들이 자꾸 생기나 봐요. 문어발들 해치우고 다음 거 캐스톤하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괜히 죄책감에 캐스톤도 새로 못하고 문어발도 안 뜨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요것만 뜨고 있어요. 아까 프루시아한 애들이 엉키나 봐요. 됐다. 요 염색의 기록을 남기려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염색은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하면서 뭔가 영혼의 단짝들과 대화하는 느낌? 저 혼자 막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뜨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뜨개에 대한 이야기나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뜨개와의 연관을 시켜서 막 수다 떠는 거 이런 거 할 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응?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뚝 프루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저 아까 꼬아뜨기 했을까요? 시작할 때? 모르겠다. 흐린 눈이니까요. 그냥 할래요. 꼬아뜨기 한 것 같아요. 요 코의 모양을 보니까 꼬아뜨기 한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요. 우리 오늘도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뜨게 해요. 생각이 많을 때는 차라리 뜨개를 잡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